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472강 실전사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주인공이고요. 요 옆에 이게 찬조 출연하신 사주인데, 이거는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좀 보강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구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진 분 어떻게 살고 있나 좀 보여드리려고 샘플로 유사 구조를 좀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유사한 구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주는 기토일주인데, 이 사주는 임자일주니까, 이 사주는 수생, 금생수, 수생목 하면서 목을 키우면서 다듬는 구조예요. 이런 경우가 보통 저기 줬다 때리고 뭐 이런 거죠. 잘해주고 거두고 뭐 이런.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갖고 와.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이 가운데 있는 분 사주가 조금 난해하죠. 이 사주가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쌍충 구조라고 이제 지지해서 지지 쌍충 구조. 그러니까 충이 두 개 있는 거죠. 뭐 좌우충 옆에 또 오화가 있거나, 뭐 자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오화가 있거나, 또 오화를 사이에 두고 자수가 양쪽에 있거나. 그 명리학에서는 토가 개입된 충은 크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 자체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완충 역할 없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충들이 그 금목상쟁, 금극목, 금기운과 목기운, 또는 수화상쟁, 수기운과 화기운, 그 중에서도 정면충도라는 기운들 있죠. 뭐 사해충, 좌우충, 그다음에 인신충, 묘유충. 근데 이제 인신충이나 사해충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기운들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반대로 저렇게 시작을 해오다, 뭐 이 일을 해보다 저 일 해보다 이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게 시작하는 기운의 충들이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설사 꺾이더라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꺾이겠죠. 근데 이게 본진의 충, 왕지의 충은 중심 에너지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왔는데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해온 반대 에너지가 탕 하고 부딪히는 게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는 구조니까 사실 이 왕지축이 세죠. 이게 전투로 치면 생지들끼리의 충은 선발부대들끼리, 전초부대끼리, 스카우터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전초전이라면, 이 왕지의 충은 본진의 충이라고 볼 수 있죠. 이쪽 주력부대와 저쪽 주력부대가 붙었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주가 지금 쌍충이죠. 신유년, 신묘월, 기후일, 을축시, 남자분이십니다. 신유년생이시니까 지금 40대 초반 정도 되시겠죠. 올해 6월부터 나이가 한 살씩 덜컹덜컹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나이 구조가 좀 바뀌겠네. 지금은 한국식 나이로는 43세가 될 건데, 예전에는 새해가 돼서 1월 1일 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 나이제로 바뀌면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 이제 한 살이 올라갔어요가 되겠네. 1월 1일이 됐는데 나이가 안 바뀌어. 근데 생일이 되면 다음 날 나이가 바뀌어. 그러네요. 그러면 생일이 11월 달, 12월 달은 유리하겠네. 생일이 1월 달, 2월 달들은 그냥 이거 혜택 전혀 없고 이런 느낌이군요. 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봄에 태어난 사주니까 이제 봄 되면 나이가 이제 변하겠죠. 자, 어쨌든 한국 나이로 지금 현재 3세. 뭐 만 나이로 하면 뭐 한 살 내려갈 수도 있고. 자, 남자분이신데 이 사주가 이제 어떤 점들이 특징이냐면은 묘충이 강하게. 근데 전체적인 구조는 묘가 힘이 세 보여요? 유가 힘이 세 보여요? 유가 힘이 세 보이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주의 중심은 월지예요. 그러면 월지는 묘목인데 월지 부수적인 애들이 힘이 더 세. 그 뭐죠? 뭐 정권을 세웠는데 정권을 세운 애들이 지금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데 걔네들의 반대파가 다수야. 걔네들의 반대파가 다수. 약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주 8글자 중에서 중요한 핵심 자리가 월지고요. 핵심 자리. 근데 문제는 월지 핵심 자리의 오행이 소수 오행이야, 이게. 이게 지금 소수 오행이 핵심 자리 차지하고 있는 약간 아이러니한 구조. 그래서 이 사주의 중심은 평관이니까 평관격인데, 이게 평관이 맨날 식신한테 두들겨 맞는 지금 구조가 되는 약간 좀 희한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되는 오행이 소수파일 경우, 핵심되는 오행이 소수파면 이게 딱 무슨, 만약에 이사주가 요 신유가 없었으면 여기 아무리 저기 금들이 막 이렇게 활개를 쳐도 아유 그래도 목이 세요. 뭐 월지가 세지 뭐 일지하고 시주가 뭐 세봐야 뭐 월지 안에 있는 거지. 그냥 뭐 용산구가 아무리 힘이 세봐야 서울시 안에 있는 거고 뭐 서울시 뭐 이런 거죠. 용산구 서대문구가 힘을 합쳐도 뭐 서울시 정책 뒤집어 엎을 수 있어?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지나 시주는 월지의 범위 안에 일지나 시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얘하고 얘가 묘목을 반대한다고 해도 그럼 뭐 서울시의 정책을 용산구하고 서대문구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 뭐 서울시에서 뭐 교통 요금 체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서울시 뭐 용산구에서 우린 싫다. 뭐 싫으면 어쩔 거야. 구청장이 잘리겠지. 뭐 지가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얘가 있어서 지금 문제야. 얘가. 이 월지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유 자리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겠어요. 그랬더니 용산구에서 우린 싫은데 그랬는데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서울시장을 관장하는 대통령이 용산구에 있어가지고 야 용산구 편 들어줘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월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연주에서 지금 일지하고 지금 동기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동기화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월지를 갖다가 제압한다. 그러니까 특정 오행을 제압한다. 뭐 코너에 모는 형태도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확 그냥 저기 그 쌈 싸먹기를 하는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쌈을 싸먹어 버리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얘네가 만약에 없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금의 기운이 강해도 묘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뭐 얘네들이 설쳐봤자 뭐 나라의 사회가 하는 일을 반대하다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더 높은 자리에서 가 있으니까 결국 내 말이 맞았잖아. 나의 방침, 나의 금의 방침이 맞았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 근데 자 이게 보죠. 그러면 사주에서 지금 크게 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요 식신의 세력과 편관의 세력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도 그렇고 지금 연주의 힘을 업은 일주가 지금 얘 시주까지 같이 지금 동맹을 했잖아. 동맹. 아니면 사화도 오면 아주 금상첨화겠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사주죠? 그러면 이 사주는 식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 거죠. 편관이라는 거는 시키는 거대로 하겠다 같은 거죠. 내가 속한 조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 내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 뭐 기관, 보통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 조직, 사회로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직장, 조직,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직장, 사회,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서 얘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꼭 무슨 느낌이죠? 뭐 내가 병원에 의사로 갔는데 이런 사주가 의사다. 그러면 딱 무슨 의사냐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환자 죽습니다. 내 방식대로 치료할 겁니다. 보통 그런 의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있는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그랬다가 환자 여러 명 골로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관의 방침은 묘목인데 봄의 기운인데 이 금의 방침은 요 관을 심판하겠다. 요 관의 문제를 때려잡겠다라는 구조인데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식신의 세력과 관살의 세력이 서로 충돌을 했는데 이렇게 식신의 세력이 관살의 세력을 제압해버리는 그래서 식상이 많고 관이 쫄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구조를 제살태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여요. 제살이라는 것은 살을 잡았다. 살을 제화했다. 근데 태과했다는 말은 좀 심하게 잡았다. 아이를 훈육해 주세요 했는데 아이를 그냥 뭐 개 패듯이 팼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남편한테 따끔한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남편을 두들겨 팼다 뭐 거의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남편을 잘 설득시켜서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남편을 해버리니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겠죠. 무서워요. 집이 무서워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제살태과는 실력과 능력은 출중한데 이 관이 잘 못 붙어 있는 형태들이다. 근데 일단 월지가 관이면은 이거 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 관에서 기술 쓰는 사람입니다.
관에 속해서 기술을 쓰는 사람인데 근데 관의 말을 좀 잘 안 듣는 또는 관의 문제를 좀 심하게 제어하는 관에서 일을 하는데 내 식대로 관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이제 관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직장 상사 때려잡을 수도 있는 형태고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회사를 개혁할 수도 있는 형태들인데 드라마 속의 인물로는 뭐 이런 재살퇴과 형태를 뭘로 설명하면 좋으냐면은 대체로 실력은 출중한데 진급 잘 안 되는 사람들. 그 보면은 경찰이나 형사 나오는 영화들 중에 보면 꼭 그런 인물들 하나 있죠. 야, 저 사람이 그 범죄 조직 소탕했대. 야, 근데 왜 아직도 반장이야? 야, 그게 완전 그 뭐죠?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범죄 도시에 보면은 우리 마동석 자기 동기는 반장인데 마동석은 그냥 범죄자들 그냥 다 때려잡는데 반장 밑에 있는 사람이야. 반장 밑에 있는 사람. 그 이유가 범죄자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 너무 세게 다루어서 두들겨 패니까. 근데 무적이죠. 그러니까 액션 히어로 영화의 마동석 캐릭터 악당이 더 불쌍해. 그 뭐죠? 예전에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에 보면은 좀비 영화 중 유일하게 좀비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마동석한테 두들겨 맞는 좀비들. 뭐 이제 뭐 이런 느낌들. 그 예전에 스티븐 시걸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이 그런 스타일들이 많은데 스티븐 시걸은 그냥 퍽퍽퍽 하면 그냥 적들이 다 나자빠지는 뭐 그런 액션. 그 로키가 나오는 영화들은 대체로 식신 제살이 약해가지고 맨날 관한테 얻어 터지다가 마지막에 한 방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꼭 주인공들이 악당한테 실컷 두들겨 맞다가 꼭 마지막에 변신 합체해가지고 악당을 무찌르는 그런 그 어린이 메카 로봇물을 보면은 좀 진작 합체해가지고 무찌르지 왜 맨날 실컷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신 합체해가지고 이기냐. 뭐 그런 느낌이 식신보다 관살이 센 경우 내 힘이 좀 딸려. 그래서 압도적인 병력으로 몰고 들어오는 적들 앞에서 고분분투하며 싸워가지고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뭐 그런 영화들이 뭐죠? 그 예전에 그 T.O.P가 나오는 무슨 상륙작전 6.25 전쟁 당시에 상륙작전을 다룬 포항에서 무슨 학생들이 학도 의용군들이 모여서 북한군의 병력들을 막아냈다. 뭐 이런 형태들. 학도 의용군들이 결국 압도적인 북한군의 화력에 의해서 장렬하게 전원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살이 세고 식상이 약한 케이스고 오히려 주인공의 식신상관 능력이 강해가지고 관성을 태과하게 잡는 너무 좀 과도하게 잡는 형태를 제살태과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사주가 대표적인 제살태과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드라마 속의 인물 하나 더 뽑으라 그러면은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송중기 캐릭터 있죠. 그 송중기가 그 대위 유시진 대위죠. 유시진 대위. 그 대위 나부랭이가 맨날 대대장하고 싸우죠. 꼭 어떤 모습이죠? 유시진 대위는 지금 무슨 뭐 사막에 무슨 중동의 나라에 파견을 갔는데 거기서 얌전히 평화 구호 활동하라고 했더니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을 싹 일방타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하면 제살퇴가들은 더 해야지.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혼자 들어가가지고 적들을 그냥 일망타진하고 여자친구를 구해온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 태양의 후예에서 그 송중기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송혜교 씨의 캐릭터가 전형적인 사고를 몰고 다니는 여자 캐릭터입니다. 그 사고를 몰고 다니는 캐릭터. 그 송혜교가 가는 곳에는 늘 사건 사고와 사람 죽는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심지어는 외국에 의료 지원을 갔는데 그 나라의 지진이나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막 다 죽어 나자빠져. 그래가지고 그 광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냈더니 이번에는 테러단이 내가 속해 있는 의료진을 습격을 해. 게다가 또 나를 납치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일행들을 몰고 와가지고 막 또 남자친구도 막 중내 산에 막 이러고 있어. 무슨 여자죠? 그 여자 옆에 있으면 목숨 부지하기 힘들다. 근데 그분이 의사면 다행이야. 아니 의사는 원래 그런 데잖아. 병원이라는 데가 응급실에 사람 실려오는 데잖아. 그럼 괜찮죠. 그런 형태들. 근데 이제 제살퇴과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 형태인데 이 사주를 좀 볼게요. 자, 이분은 제가 직접 상담을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분을 좀 채용할까 말까 하고 이분과 동업을 하고자 하는 분께서 저한테 이분하고 동업을 해도 될까요? 뭐 궁합도 좀 봐주십시오라고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분이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인데 그분도 사주를 보니까 편관격인데 식신이 많어. 그러면 이거는 이게 편관격에 식신이 많으면은 일단 구조가 이거 식신제살 구조란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식신제살은 좋은 거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좀 서로 균형이 좀 맞아야 좋은 건데 이 균형이 안 맞으면 부작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도 과다 복용하거나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제살태과인 경우 남녀 차별이 심하게 이제 남녀 차별적으로 사주를 볼 때 여자가 제살태가면은 보통은 결혼 기피순위 1위, 뭐 남편이 명줄이 짧아지네, 뭐 집안이 불화가 끊이질 않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들이면 뭐 손님하고 싸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적당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 사주의 제살의 에너지를 적정한 장소에서 풀어주면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해결사 형태의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주가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사주가 되는 거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부작용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식신이 과도하여 이 편관을 적당히 다듬어야 되는데 편관을 말살시켜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 뭡니까? 저 새치 뽑다가 머리 다 뽑아버리는 상황 벌어지는 거고, 뭐 그렇죠? 머리 다듬다가 그냥 머리 확 다 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충이 과도해지면 이거 아니면 저거. 사주에서 충 구조가 돼 있으면은 이놈과 이놈의 공존이 잘 안 되고, 이놈을 하려면 요놈이 죽어야 되고, 요놈을 쓰려면 요놈이 죽어야 되고, 이것을 취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고, 이것을 취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구조가 이게 충이 맞닿은 구조에서 종종 일어나요. 전에도 충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이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은 특별한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과장으로 뽑으실 거면 저희들은 다 사표 쓰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할 적에 10몇 년 전에 사업을 할 적에 그때 이제 키즈 카페 사업을 했는데 놀이동산하고 주방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주방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놀이동산 전문가였으니까 이 주방 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주방 쪽에서 좀 실력이 있는 주방장을 이제 잘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본사 주방장으로 우리 요리 개발과 일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자기의 자존감이 되게 자만심이 좀 뛰어나가지고 다 내 식대로 해야 돼라고 했더니 이 다른 파트에 있는 팀장들하고 이게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사이가 극단으로 흐르고 나니까 다른 파트 팀장 3명이 와가지고 그 주방장을 쓰실 거면 저희가 사표 내겠습니다. 둘 중에 고르십시오. 이렇게 주동했던 친구가 인신충이었어. 사주에 인신충. 사주에 이거 아니면 이거 고르시오. 나를 쓸 거면 저 사람 버리시고 저 사람 쓸 거면 내가 나가겠소. 그냥 그런 구조였는데 3명이 와서 팀장 3명이 와서 세계 사업부에서 그만두겠다니 어떡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방장을 내보냈던. 이러고 싶진 않은데 내가 화가 좀 되게 많이 났었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건데 이게 공생이 잘 안 돼. 사실 공생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 을경합이 살짝 되거든요. 을경합. 근데 또 본기는 또 신을 극으로 그냥 을목을 말살하겠다. 뭐 이런 형태니까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유금을 때리고 유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목을 때리는데 근데 필연적으로 월지가 묘목이면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묘목이 힘을 받는 형태보다는 인생 후반으로 가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금기운이 강해져요. 지금 현재는 목기운을 좀 쓰고 있는데 이 사주가 필연적으로 인생 후반으로 가면 금기운 대세로 가죠. 특히 술대운 과도기로 가면은 묘술 합하게 되면서 신유술 방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묘를 때려잡고 금기운 대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 관의 기운이 약해지고 식의 기운, 식신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직장 조직에서 녹봉을 받는 상태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직장 조직이 계속 바뀌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직장 조직이 계속 바뀌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계속 바뀌는 형태로 일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바뀌는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저기 합정역에서 우리 요 명담제까지 오는 중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아웃소싱 전문 기업 해가지고 건물 관리해드리면은 아웃소싱 전문 기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 건물주들이 그런 회사한테다가 건물 아웃소싱을 맡기면은 뭐 경비 용역서부터 뭐 전기, 뭐 하수도, 기타 뭐 이런 것들 건물 관리를 다 거기서 알아서 해줘. 그리고 계약을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아웃소싱 회사에서 뭐 전기, 수도, 경비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가 계속 바뀌는 거야. 내가 한 건물에 들어가서 그곳에 경비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건물 1년 동안 해주고 그 문제에 바퀴벌레, 그 건물 바퀴벌레 다 잡아주고 CCTV 설치해서 도둑 안 들어오게 해주고 저기 진상 부리는 세입자 내보내주고 월세 깔끔하게 받아주고 사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그 다음 해에 계약을 안 하죠. 아유, 문제가 다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젠 제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들이 클라이언트를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식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한 형태로 일을 해주면 매우 유리하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셜록 홈즈 형 사주예요. 셜록 홈즈의 특징은 뭐죠? 그 사람 탐정이죠. 소설 속의 셜록 홈즈는 탐정이에요. 와트슨과 함께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 탐정사무소에 뭐 남편의 뒷조사를 해주세요. 뭐 숨겨진 유산을 찾아주세요. 뭐 우리 아버지의 살인범을 찾아주세요. 뭐 이러고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셜록 홈즈 보면서 아, 탐정이 되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탐정사무소에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남편 그년하고 모텔 가는 거 사진 찍어서 증거 잡아주세요. 뭐 주로 뭐 자동차에서 여자 머리카락 채취해주세요. 뭐 덮쳐주세요. 뭐 사진 증거 남겨주세요. 뭐 이런 거 하더군요. 뭐 뒷조사해주세요. 따라다녀주세요. 누구 가서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흥신소죠. 어릴 적에 그 탐정의 그게 참 환상이. 근데 일단 셜록 홈즈는 그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줘. 사건을 해결해주면 고객을 다시 만날 일이 없어. 만약에 고객을 다시 만난다는 뜻은 사건이 해결 안 됐다는 소리야. 일이 무능하다는 소리죠. 일을 확실하게 해결하여 손님 다시 볼 일 없게 만든다. 그런데 또 새로운 손님이 오고 또 이 사람의 사건 해결해주고 또 이 손님, 또 이 손님, 또 이 손님. 제가 아까 전에 강의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미국의 미드 영화 중에서 그 두 형제가 귀신 도깨비 유령 잡는 그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 마을에 가서 귀신 도깨비 잡아주고 그 마을에 있는 이쁜 여자가 아,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마을에 정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로 가고 또 그곳에서 귀신 도깨비 잡아주고 또 그 마을에 예쁜 처자랑 또 로맨스를 하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마을로 가고. 그러면 스토리가 내가 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도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어느 한 마을에서 그래 같이 살자. 그랬으면 다음 편 안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제 그런 사주들이 사건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사건을 만나라고 하고 또 해결하고 새로운 사건을 만나라고 하고 이러면 괜찮아. 그런 스토리에 나오는 형제들, 그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다 제살태과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어떤 관습이나 체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일정 기간 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떠나는 형태. 옛날로 치면은 비상시 고용한 고임금 용병. 근데 상시 채용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듦. 그리고 상시 채용하면은 아무래도 얘가 네모가지를 자를 것 같음. 그런 거죠. 지금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러시아의 그 용병 바그너 그룹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규군보다 더 잘 싸워. 인간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막 싸운대. 그래가지고 저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용병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6개월만 살아남으면 퇴직금도 두둑히 주겠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전투 현장에다 총 한 자루 쥐고 돌격 앞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그 푸틴이 고용한 이 바그너 그룹이 이 정권을 뒤집을 가능성. 푸틴의 자리가 흔들릴 경우 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용병 대장이 이 푸틴의 오른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주인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살태과 형태가 어느 한 직장에 고정적으로 머물러서 그 체계에 그냥 동화가 돼서 붙어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살퇴가가 있는 형태의 사주는 뛰어난 해결사의 사주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해결사의 사주는 고정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의뢰인이 바뀌는 형태의 일을 해주는 게 좋다 같은 거예요. 가령 요즘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은데 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어느 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큰 복합 뭐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그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입주를 시키고 분양을 해야 돼. 그 분양을 할 때 전문 분양팀, 특히 상가 분양팀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요. 근데 보통은 그 사람들이
그 건설회사의 고정팀이